자, 반갑습니다. 정병원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선택하면 확률과 통계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자, 이때 x의 기대값을 구하시오. 자, 이항분포 30,5분의 1.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기대값은 np죠? 그래서 6이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이고요. 24번 보겠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여기가 P, 그 다음에 여기가 B. 자, 이렇게 있을 때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의 수. 자, 이건데 일단 A에서 P까지 가는 것은 가로 3칸, 세로 1칸 가야죠. 근데 그게 뭐 어느 순서로 가느냐의 문제겠죠. 가로를 그냥 A, 세로를 B 이렇게 놓으면 결국 이것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지. 같은 건 신흥순열이죠. 그러니까 4팩을 3팩으로 나눔. 자, 이거죠. 그래서 4가지. 그 각각에 대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죠. 그래서 곱하기 2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답이 8.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4번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5번 가보겠습니다. 두 사건 A, B. 자, 요거에 대해서 A와 B의 여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배반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딱 있다고 쳤을 때 A가 지금 이렇게 있고요. B의 여사건이 이렇게 있어서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B의 여집합이 바깥쪽이죠. 그 바깥쪽이 B란 얘기야. 그러면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거든.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조건일 때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거기 A, 교, B 이거의 확률 이게 5분의 1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확률이랑 B의 확률을 더한 거, 자, 이것이 10분의 7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을 때 A의 여사건, 곱사건 B, 자, 이걸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이제 뭐 쓰는 거냐면요. 이렇게 두 확률의 합과 그 다음에 여기에 곱사건의 확률, 여기에 나와 있으면 합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 있잖아요. 덧셈 정리. 그래서 요거 구할 수 있는데 얘가 이거에서 이거 뺀 거죠. 그래서 10분의 7에서 5분의 1 뺀 거예요. 얘가 10분의 2이기 때문에 10분의 5 돼서 2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A가 B에 포함돼 있어. A가 B에 포함돼 있으면 A 합 B. 자, 요게 바로 뭐냐면 B지. 그래서 얘가 B이기 때문에 B의 확률이 그냥 2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자, 이렇게 지금 구한 거야. 그럼 뭐 얘도 구할 수 있긴 한데 근데 뭐 그거 구하지 않고도 그냥 얘를 보시면요. 이거 B를 만족하면서 A를 만족 안 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B를 만족시키는 확률에서 B를 만족시키면서 A를 만족시키는 걸 빼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게 2분의 1 마이너스 요게 5분의 1.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10분의 3. 자,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25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26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의 수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의 시험 점수가 평균이 68,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시험 점수를 X 이렇게 놨을 때, 자, 평균이 68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 이렇게 돼 있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시험 점수가 55점 이상이고 78점 이하일 확률. 이 표준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X가 얼마 이상? 55점 이상, 그 다음에 78점 이하일 확률. 표준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Z는 10분의 X-68 이렇게 표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표준화를 해보면 여기 78 여기 딱 들어가면 여기는 1이고요. 55 여기 들어가면요. 55에서 68 빼주면 마이너스 13인데 그거 나눠주면 마이너스 1.3. 자, 이렇게 되겠죠. 얘는 표준 정규분포가 0에 대해서 대칭적이라서 마이너스 1.3에서 0 사이의 확률이 0에서 1.3 사이의 확률하고 똑같잖아요. 이거에다가 그 다음에 0에서 1 사이의 확률 이것을 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거기 표에서 이제 0에서 1 사이의 확률이 0.3413이고요. 그 다음에 0에서 1.3 사이의 확률이 0.4032.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네 두 개 더하시면 되죠. 그러면 0.7445.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이 2번 되겠습니다. 26번 여기까지 하고요. 자, 27번 가봅니다. 두 집합 XY가 있어요.
자, x가 1, 2, 3, 4고요. 그 다음에 y가 1부터 7까지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모든 1대1 함수 f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다음 함수,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라. 수학적 확률인데, 그럼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뭐냐면 1대1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1대1 함수의 개수예요, 그냥. 자, 그러면 1대1 함수는 뭐냐면 함수값이 똑같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f1부터 f4까지가 다 다른 값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 7개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죠. f1부터 f4까지 배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7p4 이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자, 요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되겠고요. 그랬을 때 이제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 구하라고 돼 있는데 가를 보시면 f2가 2고요. 그럼 뭐 그 함수의 개수는요. 함수 값을 정하는 가지수예요. f1, f2, f3, f4의 순서상의 개수야. 근데 f2가 정해지는 가지수는 한 가지입니다. 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나 조건을 보시면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곱하기 f4 이게 4의 배수가 돼야 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f2가 2라고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2라고 정해져 있으면 얘네가 4의 배수가 되려면 여기에 2라는 소인수가 적어도 하나 이상 있으면 4의 배수가 되죠. 자, 그럼 제가 지금 말한 걸 딱 보시면 적어도 하나. 뭐로 푸는 것 같아? 여사건으로 푸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일단 F1, F3, F4를 자유롭게 정하는 거. 근데 완전 자유로운 건 아니고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2가 이미 대응이 됐기 때문에 2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대응시키는 거예요. 그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에서 뭐냐면 얘네가 모두 홀수인 경우, 2라는 소인수가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모두 홀수인 것, 즉 홀수인 것들 중에서 뽑아서 배열하는 거. 이거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 해당되는 사건을 내가 x 이렇게 두면 x 말고 t 이렇게 많이 두면요. t의 원소의 개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일단 얘네를 2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중에서 3개, 서로 다른 3개를 택해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죠. 6p3. 이거에서 빼기 뭐냐? 다 홀수 중에서만. 자, 홀수가 1, 3, 5, 7이잖아? 그러니까 4p3이죠. 4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 있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6p3이요. 6, 5, 4 이렇게 되겠고요. 4p3이 4, 3,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120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24 이렇게 돼가지고요. 96. 자, 그러면 이게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거를 96. 자, 이 분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거 나누면 16 이렇게 되겠고요. 얘 나누면 4 이렇게 되니까 35분의 4.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이 4번 되겠어요. 자, 27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28번 가보겠습니다. 자, 주머니 A에는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혀 있는 지금 공이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머니 B에는 1, 2, 3, 4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면 A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고요.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B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냅니다. 그런 뒤에 꺼낸 2개의 공에 적혀있는 두 수의 차를 기록한 후 다시 넣는다라고 돼 있어요. 다시 넣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시행을 2번 반복한다고 돼 있거든. 다시 넣기 때문에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의 조건이 동일하죠. 조건이 동일합니다. 독립 시행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x바가 2일 확률. 자, 이걸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첫 번째 나온 눈의 그 수의 차와 두 번째 2개 뽑았을 때 나온 눈의 수의 차를 구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일단 뭘 구하냐? 한 번에 시행해서 2번 다 생각하지 말고 한 번에 시행해서 나올 수 있는 두 눈의 수의 차를 x라고 놔요. 그러면 그 x의 확률 분포를 구해봅니다. 자, 그러면 x가 뭐가 나올 수 있는가? 일단 얘네들이 동시에 뽑는 겁니다. 동시에 2개를 뽑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같은 숫자가 뽑힐 수는 없어요. 그러면 차가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이렇게 가능하죠. 3이 되는 게 사실 요거 1, 4 뽑는 거 뭐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률을 구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마지막에 구하라는 요거 x바가 2라는 게 이게 뭐냐? 이거예요. x바가 2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수의 평균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 첫 번째 시행에서 1, 2, 3 중에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 시행에서도 1, 2, 3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그 두 개의 평균이 2란 얘기는 사실 합이 4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야 평균이 2가 될 거 아니야? 두 번 뽑았을 때. 그럼 합이 4가 될 확률이 이렇게 되겠지. x가 1일 확률 곱하기 x가 3일 확률. 첫 번째 1, 두 번째 3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첫 번째 3, 두 번째 1 되거나 그러면 이거 곱하기 2 더하기 첫 번째 2, 두 번째 2 그러면 x가 2일 확률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거 구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여기 확률들을 싹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p x는 1 이거부터 이제 구해볼까요? 자 이것은요 일단 이제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처음에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오는 케이스. 자 요거 한번 생각해보면요 3의 배수 나올 확률이 3분의 1인데 36 3의 배수가 나왔다는 조건 하에서 여기에서 이제 뽑는 거죠. 두 개를. 그렇게 뽑았을 때 차가 1이 될 확률. 그러면 두 개를 뽑는 거니까 3C2 동시에 뽑는 거니까 차가 1이 되려면 어떻게 뽑아야 되냐면 1, 2를 뽑거나 2, 3을 뽑거나 두 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또는 이쪽에서 뽑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안 나올 확률 3분의 2에다가 이번에는 4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자 근데 차가 1 되는 것은 1, 2, 2, 3, 3, 4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해 보면요. 여기가 3분의 2 되니까 여기가 9분의 2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6분의 3 돼가지고요. 2분의 1 되니까 요거까지 약분해주면 3분의 1 이렇게 돼서 9분의 3 되니까 9분의 5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게요. 9분의 5고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2일 확률. 똑같은 방식으로 구합니다. x가 2일 확률은요. 처음에 A 주머니에서 뽑게 되는 게 주사위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니까 3분의 1 곱하기 자, 그 조건 하에서 이제 A 주머니에서 두 개를 뽑아요. 3C2 자, 이거 분해 이제 차가 2가 돼야 되니까 뭐냐면 1, 3 이렇게 나와야지. 한 가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2 자, 요 B 주머니에서 두 개를 뽑을 때는요. 4C2인데 근데 차가 2가 돼야 되니까 1, 3 아니면 2, 4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요게 3분의 1이니까 9분의 1이고요. 여기 6분의 2이기 때문에 3분의 1 돼서요. 9분의 2예요. 그래서 더해주시면 9분의 3이야. 물론 이제 3분의 1이긴 한데 그냥 일단 9분의 3이라고 써놓을게요. 9분의 3. 그러면 와 전체 확률의 합이 1 돼야 되니까 여기가 9분의 1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확통을 하다 보면 자기 계산에 확신이 없어. 그러면 그냥 이걸 구해. 이걸 구해서 확인하면 좋고요. 만약에 확신이 있다 그러면 그냥 고하면 되고 뭐 이러는데 자 x가 3일 확률 이것도 한번 구해볼까요? x가 3일 때는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1, 4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비주머니에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오지 말아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4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는데 1, 4 이렇게 뽑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가 6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9분의 1 되죠. 그래서 딱 맞구나. 자 그러면 이거 이제 계산하라. 이것은 이제 뭐냐면 x가 1일 확률 9분의 5에다가 그 다음에 x가 3일 확률 9분의 1에다가 곱하기 2 하고 그 다음에 x가 2일 확률이 9분의 3이죠? 9분의 3의 제곱. 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81로 통분이 되고요. 자 여기가 10, 그 다음에 여기 9 하니까 19.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이 5번 되겠습니다. 자 28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29번 가볼게요. 자, 앞면에는 문자 A, 뒷면에는 문자 B가 적힌 한 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와 한 개의 동전을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합니다.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횟수가 2,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카드를 한 번 뒤집고 앞면이 나온 횟수가 2번이 안 나오고 빵번 아니면 한 번, 자 이렇게 나오면요 카드를 그대로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처음에 문자가 A가 보이도록 카드가 놓여 있는데 이 시행을 5번 반복한 후에 문자 B가 보이도록 카드가 놓일 확률을 구하라. A 상태에서 B 상태로 딱 바뀌었으니까 카드가 뒤집혀진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5번 시행을 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되냐? 카드 뒤집는 행위를 한 번 하고 안 뒤집는 거 4번.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카드 뒤집는 행위를 3번. 그러니까 카드 뒤집는 행위를 홀수번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뒤집는 것을 한 번,
뒤집기. 이것을 한 번 하거나 3번 하거나 5번 하는 확률, 이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독립시행 확률이죠. 자, 한 번 할 확률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 나온 횟수가 결국 한 번 돼야 되는 거야. 동전 2번을 5번 또 던지는 거거든. 그게 한 번 나와야 돼. 그러면 동전 2개를 딱 던졌을 때 앞면 나오는 개수가 2가 되는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의 제곱이죠.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그 4분의 1의 확률이 한 번 이렇게 되고요.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 이중적으로 돼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되는 게 4분의 3인데 그게 4번. 이렇게 되겠죠. 5번의 시행 중에. 내가 이중적으로 돼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한 번의 시행 자체가 또 동전을 2번 던지는 거니까 거기가 또 독립시행이라는 거야. 뭐 그런 얘기고. 더하기. 자, 뒤집기를 3번 하는 경우는요. 자, 뒤집을 확률이 결국 4분의 1인 것이거든요. 앞면 2번 나올 확률. 그게 3번. 그 다음에 안 뒤집는 경우가 4분의 3. 이게 2번. 5시 3.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더하기 5번. 이건 5시 5. 이거의 4분의 1의 5승. 요거 그냥 계산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여기가 4의 1승, 4의 4승. 분모가 다 4의 5승입니다. 4의 5승, 2의 10승.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자가 해당되는 게 5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3의 4승 81이죠. 그럼 5 곱하기 81 해주면 405 이렇게 되겠고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 5시3은 1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9 해주니까 90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더하기 자, 여기는 1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게 전체적으로 보면 496 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뭐로 나눠질 것이냐 딱 봤더니 16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여기 16으로 나눠보면 31. 요거 16이 2의 4승이니까 그거로 나눠주면 2의 6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4분의 31. 자,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문제에서 마지막에 구하는 게 128 곱하기 P죠? 그래서 여기다 128 곱하면 답이 62 이렇게 되겠죠. 저도 뭐 이거 성급하게 막 푸느라고 이거 또 P 더하기 Q 막 해서 처음에 적었다. 뭐야 128 곱하는 거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거 2개 더해서 썼다가 지웠습니다. 자, 답은 62 이렇게 되겠고요. 자, 29번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30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3 이하의 자연수 ABCD의 모든 순서상 ABCD의 개수를 구하시오. 가를 보시면요. A하고 B하고 C하고 D 이렇게 대소관계가 되어 있어요. 나를 보시면 A 곱하기 D가 홀수. 곱해서 홀수라는 얘기는 둘 다 홀수죠. 둘 다 홀수입니다. 그 다음에 B 더하기 C가 짝수. 자, B 더하기 C가 짝수라는 얘기는 둘이 홀짝이 똑같다는 얘기인데 짝짝 아니면 홀홀. 홀홀 아니면 짝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케이스가 2케이스잖아? 2케이스 나눠보면 되죠. 첫 번째, B, C가 지금 홀홀인 경우. 홀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는 A, B, C, D가 모두 홀수입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뭐냐면 지금 A, B, C, D가 1에서 13까지의 자연수거든요. 그러면 1에서 13까지 자연수인데 여기가 다 홀수예요. 그럼 뭐냐면 1에서 13까지의 홀수, 그게 7개잖아. 그 7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하는 조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7H4죠. 그러면 얘 더하기 얘 마이너스 1. 그러면 10C4. 이렇게 돼가지고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것을 4팩으로 나누면 되죠. 4팩이 24인데 70이랑 나눠주면 3. 이렇게 되니까 210.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B하고 C가 짝짝 이렇게 되는 케이스잖아요. 짝짝. 이렇게 되는 케이스인데 이게 참 안타깝다는 거야. 뭐냐면 여기는 짝수인데 여기는 홀수. 규칙이 다르잖아? 뭔가 지금 그 분류된 게 달라요. 분류된 걸 혹시 일치시킬 수 없을까? 뭐 이런 건데. 여기가 홀수지 않습니까? 홀수에다가 2를 더하면 짝수가 되죠. 그러면 얘가 지금 내가 약간 1번 케이스하고 비슷하게 지금 풀려고 하는 건데 뭐냐면 여기 B, C가 짝수였기 때문에 얘네는 2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2부터 12까지의 짝수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는 홀수였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할 수 있어. 1부터 13까지의 홀수 중에 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A가 1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A 플러스 1은 2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요걸 내가 A 프라임 이렇게 두면요. 얘가 2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A 프라임에 비해서 이제 뭐냐? B가 크거나 같은 거지. B도 2부터 시작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짝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짝수가 됐어요. A 프라임 짝수. A 프라임도 짝수. 왜냐면 여기가 A가 홀수였기 때문에. 짝수인데 2부터 시작하는 짝수. 얘는 이거보다 또 크거나 같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 C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D가 홀수인데 D는 최대 뭐까지 이제 갈 수 있냐면요. 이 D가 홀수면 원래 D가 C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D-1도 C보다 크거나 같지 않나요? 왜냐면 얘가 짝수고 얘가 홀수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면 짝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가 12였다. 요게 13이었다. 그래도 1 빼도 12가 12보다 크거나 같잖아. 응. 그래서 성립하거든. 그래서 요렇게 쓰면 얘가 또 짝수가 돼요. 얘를 D 프라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D 프라임의 범위는 12 이하지. 그래서 결국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부터 12까지 짝수 중에 4개를 택하는 조합이다. 근데 다 등호가 들어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중복조합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2부터 12까지 짝수가 6개잖아. 6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하는 조합이죠. 그러면 얘 더하기 얘 마이너스 1, 9C, 4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9, 8, 7, 6, 4 팩토리얼. 4 팩토리얼은 24니까 여기 3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기 21, 요거까지 해주면 126.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2개 더해주시면 336. 자, 이렇게 구해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 조건에서 조건 통일, 두 번째 그 케이스에서 조건을 다 짝수 쪽으로 몰아주기 위해서 통일시켜서 푼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럼 30번까지 해서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해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